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이슈와 관련한 뉴스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기사인데요. 그린 뉴딜 강조에도 친환경주 하락, 테마 동력 잃었나라는 제목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그린 뉴딜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정부의 친환경 사업 확대 기조에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상승했지만 바로 상승분을 소폭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다.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것으로 풀이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요즘 시장의 주요 이슈 중 하나가 한국판 뉴딜, 그린 뉴딜 정책 모멘텀인데요. 자,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수급적 요인까지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증시에서 핫한 테마가 바로 뉴딜 펀드 수혜주인데요. 뉴딜 펀드가 구체화하면서 정책 모멘텀이 계속 좀 이어지는 분위기예요. 지금 지난 3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었잖아요. 네. 거기 내용이 이제 뉴딜 사업에 앞으로 5년간 총 170조 원을 투입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뉴딜 사업의 두 개 축이 바로 디지털과 그린이었습니다. 그린 뉴딜은 이제 친환경 프로젝트를 말하는 건데 우리가 보통 신재생 에너지라고 말하는 태양광이라든가 뭐 풍력, 수소 이런 것들의 기반을 구축하고 또 친환경 차량이라든가 선박 뭐 이런 것들을 확대하고 그러면서 이제 온실가스를 줄이는 사업을 추진하는 걸 말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가 스마트 계량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에너지의 생산과 효율을 좀 높이는 스마트 그리드 사업도 여기 포함이 되고요. 네. 또 소규모로 발전하는 분산형 전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이런 시설들을 좀 확대하는 것도 이제 이번 그린 뉴딜 정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그저께도 이제 제1회 푸른 하늘의 날 기념식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네.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오는 2034년까지 석탄 발전소 30기 폐쇄하고 또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를 2025년까지 3배 이상 확대하겠다라고 이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또 한 축이 디지털 뉴딜인데 예. 이번엔 데이터라든가 뭐 네트워크, 인공지능을 잇는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건데요. 거기다 이제 디지털 비대면 사업 키우고 또 SOC 사회 간접 자본을 좀 디지털화한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초중 고교에 이제 고성능 와이파이 구축하고 또 스마트 병원에 이제 인공지능 정밀 진단이 가능한 이런 시스템을 좀 구축하는 사업이라든가 또 스마트 시티라든가 스마트 산단 이런 거 건설하는 것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뭐 어쨌든 정부가 이렇게 그린 뉴딜 추진하고 이제 뭐 디지털 뉴딜 추진하면 여기서 수혜 보는 종목들이 있기 마련이고 그 이제 여파로 최근에 뉴딜 관련주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예.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라든가 뭐 5G 또 AI 관련주들 뭐 많이 올랐습니다. 네. 자, 한국판 뉴딜 하면은 이제 그린 뉴딜 있고 네. 또 디지털 뉴딜이 있고 두 개의 앞서서 축이죠.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이렇게 정책 모멘텀이 있으면 관련 종목들의 주가도 따라서 움직이기 마련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좀 어떻게 움직였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앞서 이제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어제 하루는 좀 조정을 보였거든요. 네. 그 뉴스에서도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는 했었는데 네. 문 대통령이 이제 한국 뉴딜을 발표한 3일부터 어제까지 상승률을 보면 풍력 발전 업체죠. CS윈드나 아니면 이제 해저 케이블 제조업체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LS 그리고 뭐 대한전선 이런 것들이 뭐 최소 18%에서 27%까지 올랐습니다. 네. 이 해저 케이블이라는 거는 해상 풍력 단지 건설할 때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풍력이라든가 연료전지, 뭐 태양광, 에너지 저장 장치까지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고 있는 SK D&D도 23% 정도 올랐고요. 네. 같은 기간에 이제 태양광 에너지 업체는 한화솔루션이라든가 현대에너지 솔루션 이런 것들도 크게 올랐습니다. 수소 관련주로는 이제 효성그룹주가 좀 눈에 띄는데요. 네. 효성중공업은 수소차 충전 시스템을 이제 최초로 국산화한 곳이고요. 효성화학은 액화수소 공장을 2022년까지 이제 건설하겠다. 뭐 이런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예. 효성첨단소재 여기 이제 국내 유일의 탄소섬유 제조업체인데요. 이 탄소섬유가 또 수소차 연료 탱크를 제조하는데 이제 핵심적인 소재거든요. 이 세 종목 모두 이제 3일 이후에 어제까지 다 올랐는데 그 중에서도 뭐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33% 올랐습니다. 네. 디지털 뉴딜 관련주 중에서는 이제 통신주들 SK텔레콤이라든가 KT 그리고 LG U+ 이런 데들 하고 통신 장비주로는 HFR 그리고 뭐 KMW 뭐 이런 데들이 있고요. 네. 더존 비지온이라든가 알서프트 이런 데들은 이제 클라우드나 네트워크 관련주들로 꼽히면서 많이 올랐는데 이게 사실 그린 뉴딜에 비해서는 3일 이후 상승폭으로 보면 뭐 조금 하락
상승폭이 적거나 하락한 경우들도 많은데 네. 이런 종목들은 워낙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코로나19 수혜주로 주목을 받으면서 많이 올랐던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린 뉴딜주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상승폭이 좀 덜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디지털 뉴딜 관련주는 그동안에 이미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최근에 그렇죠. 그린 뉴딜 관련주의 상승폭보다는 좀 조금 덜했다라고 덜했죠. 볼 수가 있겠고. 네. 어쨌든 뭐 그동안 최근에 좀 그린 뉴딜주가 최근 며칠 사이에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어제 일단 조정을 받았어요. 네. 이렇게 보면서 결국은 동력을 다한 것 아니냐, 단기 테마주로 그치는 것 아니냐라는 네.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네. 이제 그동안의 단기 테마주였던 건 맞지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실적 뒷받침되는 곳들은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네.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예. 국내에서도 이제 일단 그린 뉴딜을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니까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친환경 에너지 관련 사업은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추세가 사실 우리나라만의 추세는 아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인데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유럽 의회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그린딜 프로젝트에 합의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2050년까지 이제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이 10년 내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라는 거를 이제 당의 기본 정책으로 채택을 했거든요.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잖아요. 그럼 그렇죠. 트럼프랑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은 바이든 후보가 이제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조금 앞서 있는 상황이고요. 예. 트럼프가 재선에서 만약에 실패하고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미국 내에서는 더 탄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흐름이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업체들의 이제 수출도 좀 가시화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뭐 일례로 보면 LS 주력 회사가 LS 전선인데 여기 이제 3월에 바레인에서 1,000억 원 규모의 케이블 사업 수주했고요. 또 4월에는 네덜란드 국영 전력 회사와도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대만 해상 풍력 단지에 이제 5,000억 원 규모의 해저 케이블 이제 출하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로 이제 수출의 성과가 나고 실적이 이제 늘어나는 게 눈에 보이는 업체들 위주로는 아마 이제 중장기적으로 좀 상승을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을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좀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정책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고 또 이게 실적으로 이제 뒷받침이 된다면 그렇죠. 분명히 앞으로 이제 증시를 또 네. 주도해 나갈 그렇죠. 주도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거래소가 뉴딜 관련 지수를 만들고 또 뭐 이제 운용사도 관련 펀드 출시에 나서고 있는데 그렇다면 관련 종목에 대한 매수세도 또 뒷받침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죠. 네, 사실 문 대통령이 이 전력회의 하자마자 발빠르게 뭐 한국거래소는 이제 관련 지수를 내놓고 이제 운용사들도 이제 관련 펀드를 이제 속속 내놓고 있거든요. 한국거래소가 뉴딜 펀드 정책에 발맞춰서 이제 일단 발표한 게 KRX, BBIG, 이제 K, 뉴딜리스 5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다음 달에는 탄소 효율 그린 뉴딜 지수 개발해서 발표할 계획이긴 한데요. BBIG 메인 지수, 그러니까 BBIG라는 게 뭐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요거를 이제 앞자를 따서 만든 건데 네. 여기에 들어간 종목 보면 이제 LG화학,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 바이오팜, 그리고 이제 그 인터넷 쪽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이제 더존비즈온, 그리고 게임에서는 NC소프트, 넷마블, 펄어비스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지수 구성 종목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10월 중에 이제 상장한다라고 이제 발표하기도 했었는데요. ETF는 사실 운용사가 만들어서 상장하는 건데 ETF가 상장이 되고 이 ETF를 이제 사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 ETF는 지수를 추종하는 이제 상품이기 때문에 네. 이 지수 구성 종목만큼을 이제 담아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매수세가 이제 뒷받침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죠. 사실 이제 증권가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실제 구성 종목들이 이불 수혜가 크지 않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나 ETF 런칭이 그렇게 많겠냐라는 거거든요. 이제 과거에 보면 거래소가 ESG라고 해서 우리 이제 뭐 환경, 사회적인 지배구조 이렇게 착한 투자가 트렌드가 되면서 ESG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니까 거래소가 예, 예. ESG 관련 지수를 5개 개발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ESG 지수 5개 중에 ETF 출시로 이어진 지수는 2개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지수는 만들어졌는데 이제 실제 상품 출시로 이어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 상품이 출시가 돼도 실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이제 좀 지켜봐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뉴딜 지수가 만들어지고 이제 관련 펀드도 이제 출시될 수 있는 환경은 됐지만 네, 과연 이제 그렇죠. 그게 얼마나 수급적으로 보탬이 네, 될지는 맞습니다. 또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정부가 한국형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뉴딜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또 지금 네. 논란이 좀 있잖아요. 네, 자본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뉴딜 펀드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정부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서 민간 금융기관들 그리고 일반 국민까지 참여할 수 있는 뉴딜 펀드라는 걸 만들겠다는 건데, 뭐 이 뉴딜 펀드 만들어서 데이터 센터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겠죠.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앞으로 5년간 정부가 3조 원 그리고 정책금융기관이 4조 원 투입해서 그렇게 되면 7조 원이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은행, 연기금 같은 금융기관들하고 이제 일반 국민이 13조 원 넣어서 총 20조 원 규모로 이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설명을 하면서 사실상 원금을 이제 보장하는 구조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간 자금을 선순위로 출자를 하고 이제 정부 자금 후순위로 출자를 하는 식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했는데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손실이 발생했다 그러면 선순위로 출자한 민간들이 먼저 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해주고 네. 후순위로 출자한 정부가 나중에 이제 돌려받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순번에서 정부가 출자한 자금 밀리는 건데 네. 정부 재정이 평균 35%로 이제 후순위 출자를 하니까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 손실이 발생을 해도 정부 재정으로 마이너스 35%까지는 손실을 메워주는 식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민간은 그 정도까지 이제 원금 보장받을 수 있지 않냐라는 건데, 사실 뭐 투자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원금을 사실상 보장해준다 그러면 좋기는 할 텐데 네. 정부 재정이 들어간다는 거는 다시 말하면 국민 세금이 투입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뉴딜 펀드에 돈 넣는 국민들은 사실 이제 여윳돈이 좀 있는 사람들인데 결국 세금 걷어서 여윳돈 투자하는 국민들의 손실을 정부가 뭐 이제 보전해 주는 게 맞냐라는 네. 이제 비판이 좀 있고요. 예. 또 금융기관들이 우리 원금 소실 가능성은 있지만 거의 원금 소실 안 납니다라고 만약에 이제 상품을 판매했을 때는 불안전 판매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부가 대놓고 사실상 원금 보장이다라고 해서 판매를 하는 게 그것도 그럼 결국 보면 불안전 판매인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또 있고요. 뉴딜 펀드 투자 대상이 뭐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관련주고 지금 벌써 거래소가 이 디지털 뉴딜 관련주 해가지고 뭐 BBIC, IG, 뭐 K 지수를 발표하고 거기에 구성 정보들이 나왔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대통령이 오를 종목을 찍어준 거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도 좀 나와서 네. 잡음이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연장선상인 것 같은데 외국계 증권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펀드 매니저로 데뷔했다. 뭐 이런 그렇죠. 제목의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죠. 이게 7일 날 나왔거든요. 월요일 날 네. 나왔는데 엄청나게 화제가 됐었습니다. 홍콩계 증권사죠. 이 CLSA가 낸 보고서 제목이 문스 데뷔 as a 펀드 매니저였거든요. 그러니까 딱 제목 그대로 문 대통령이 펀드 매니저로 데뷔했다라는 건데 네. 이제 내용을 보면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여 조심하라. 대통령이 당신의 경쟁자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네. 이 세금으로 손실을 메울 수 있는 펀드 매니저와 어떻게 펀드 매니저를 경쟁할 수 있겠냐라는 건데 기울어지는 운동장이네요. 그렇죠. 또 문 정부의 이제 뉴딜 펀드 계획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라는 지적도 좀 했습니다. 뭐 시중 유동성이 워낙 많으니까 이게 부동산으로 흘러가서 집값이 상승하고 이런 것들을 좀 미리 막고 뭔가 좀 생산적인 그래 미래의 우리나라 이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산업으로 이제 유동성이 흘러가는 거를 좀 유도하겠다라는 정책적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일단 손실 제한 펀드 통해서 국민들에게 자본이익을 챙겨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국가 재정으로 표를 얻으려는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는 도덕적 해이다라는 이제 지적을 좀 했고요. 이 거래소의 BBIG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은 이제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겠지만 이제 여기서 소외된 기업들은 패자, 그러니까 이제 뭐 영어 표현으로 루저가 될 수 있다라는 지적도 하긴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정부가 정책 모멘텀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한국판 뉴딜,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역시 투자자 입장에서는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이슈이고요. 계속 신중하게 계속 흐름을 따라가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